라이브.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, 기자들의 수다.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오연서 기자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 요새 그 법조팀에 있습니다. 법원 출입하고 있고요. 이제 네. 사회부에서 다시 일을 하다 보니까 네. 사건 사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. 그렇죠. 네. 특별히 최근에 무차별 난동 사건 좋은 기사 많이 쓰시더라고요.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요, 이렇게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요, 사형을 시켜야 된다.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종신형 시켜야 된다. 이런 얘기 나오는데 처벌 네.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오연서 기자가 취재하고 있어요. 네, 사실 이 무차별 범죄라는 게 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, 나올 때마다 이제 엄벌, 격리하는 거 이런 거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있나 봤더니 법무부가 내놓는 대책들이랑은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. 이걸 많이 연구했던 전문가들은. 그렇죠. 예. 자, 지금 근데 무차별 범죄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, 네. 사실은 좀 예상할 수 있었죠. 물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놀란 게 사실이긴 하지만, 네.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 무차별 범죄자들이 이미 많은 범죄 전력을 저지른 이제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러게요. 좀 반사회적 기질이 있어요.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고, 네.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돼 있고요. 네, 연구 자체가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대검찰청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했었던 조사가 2012년도였거든요. 네. 이때가 그 여의도에서 한번 큰 사건이 있었어서 그때를 계기로 이런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, 그때 이제 그 무차별 범죄자들의 76%가 이제 재범 이사기의 전과자였습니다. 크고 작은 범죄들을 이전에 많이 일으키다가 어느 날 이제 무차별 범죄로 좀 발전을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 이렇게 보면요. 네. 소년원에 자주 갔더라고요. 14번 갔었다는 기록이 있었고요. 예.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나아지지, 교화되지 않았다.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신림동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, 이게 우리나라 교화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. 소년범으로 14번이나 소년재판에 넘겨졌었고,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사실 무차별 범죄를 한번 저지른 기록이 있잖아요. 예. 20살 때 이제 신림동에서 또 모르는 사람과 이제 술과 관련된 이제 시비에 붙어서 그때도 이제 모르는 사람을 한번 폭행했었단 말이죠. 네. 그때 이미 이 사람이 소년범 기록이 많이 있었고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른 특징을 보니까 얘 약간 좀 반사회적 기질이 있고 좀 국가에서부터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만 판단했었다면, 그렇죠. 교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소년범들 소년원 가가지고요,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가지고 나온 경우 정말 많습니다. 네, 제 친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. 좀 안타까웠는데, 이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? 좀 전문가들은 어떤 점 지적하고 있습니까? 소년범들은 사실 일반 성인 범죄자들과 다르게 취급을 하고 다르게 이제 처우를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성인보다는 교화가 잘 된다고, 이제 교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되니까. 그리고 소년범들 특징 보면요. 예. 그 집안이 좀 문제예요. 아버지, 어머니. 특별히 아이의 문제는요, 다 어른의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 소년범들 보면, 배경 보면, 네. 조금 교화할 여지가 크거든요. 네, 성장 배경, 가정 배경 이런 것들이 소년범들 범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각각의 소년범들이 이제 처해온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분석을 좀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기해야지, 네. 계속 이제 흉악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해야 된다, 촉법소년들 나이도 더 낮춰야 된다, 계속 이런 얘기들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가두고 처벌하지 않습니까? 거기 가가지고 큰 도둑이, 큰 강도가 막 큰 범죄자가 되기도 해요. 네. 그런데요, 자, 신림동 사건하고요, 분당 흉기 난동 사건하고 조금 또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좀 다릅니다. 이 분당 그 난동범 피의자죠, 네. 최원종, 네. 이분은요,
성격 장애가 있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도 조금 전문적으로 좀 대처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요. 네, 진단을 일단 받았고 치료를 안 한 게 이제 이 범죄에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분석인 거고. 네. 그래서 이제 정신질 환자들 범죄자들에 대한 좀 어떤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는 나오는 있어야죠. 거죠. 네. 네. 대표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내놓는 건 사법 입원제라는 거잖아요. 네. 그 동안에는 이런 강제 입원의 권한을 가족이나 뭐 행정 입원처럼 이렇게 지자체 의료진에 줬다면 이제는 판사한테도 그 권한을 줘서 좀 치료 안 받는 사람들 좀 강제적으로라도 좀 입원받아서 치료받게 하자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기본 취지는 판사가 이걸 심리하게 해서 실제 그 질환자들이 자기의 발언권도 이렇게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권도 이제 보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입원하는 절차가 되도록 하자는 건데 지금은 이제 빠르게 급박하게 이제 격리하는 그런 쪽으로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적절한 대책은 아니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렇습니까? 정신질환 범죄자들 좀 현황은 어떻습니까?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또 다루고 있어요? 정신질환자들이 만약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다. 이게 이제 판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치료 명령 또는 치료 감호 이 둘 중에 하나 처분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. 예? 치료 명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명령을 하는 거고 치료 감호는 실제 그 법무병원이라는 곳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좀 치료를 받으면서 교화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처분이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이요. 네. 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. 근데 묻지마 칼부림, 묻지마 흉기난동 이렇게 보도하는데 네. 이 용어도 이게 좀 바른 용어 선택인가 여기에 고민이 좀 됩니다.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? 네, 저희도 이 사건을 워낙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안에서도 고민이 많았고 기자들도 실제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예. 묻지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 어감이 주는 좀 위협감도 있고 예. 무엇보다 묻지마라는 뜻이 이게 범행 동기가 없다, 동기 없는 그런 범죄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언론에서 붙인 말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봤을 때는 이 범행 동기는 없어도 범죄의 원인은 있는 거고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찾아야 이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묻지마라고 표기하기보다는 무차별적인 범죄 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이 범죄 해결에도 더 좋은 표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. 무차별 범죄. 네. 네. 조성빈님께서 교화야말로 예방 범죄의 첫걸음 같습니다. 이번 기회에 교화 프로그램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이렇게 소외됐다가 네. 사회에 대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. 그리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가 이게 또 폭발해서 지금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. 네. 장갑차로 막을 수 없어요. 그리고 특공대가 막을 수도 그쵸. 없습니다. 네. 이제는 이 사회가 고민해야 됩니다. 경찰이 이렇게 또 법무부만의 일이 아닌데 어찌 이번 사건에서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?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? 이게 제가 이번에 한번 좀 취재를 해보니까 느낀 게 이런 정신질환자라든지 무차별 범죄자들에 대해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네. 법무부가 사실상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강경 대응 얘기하고 그쵸. 다 잡아들여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들은 분노한 국민들은 박수를 칠 그쵸. 수는 있어요. 네. 그렇지만 이게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. 네, 지금 일단 다 잡아 넣을 거고 우리가 네. 엄벌 처벌할 거고 뭐 대검에서는 최근에 이제 법정형으로 최고형을 이제 뭐로 구형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. 무기징역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언젠가 이 범죄자들 사회로 나오거든요. 예. 그럼 그 나왔을 때 사회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을 지금은 법무부가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사실 교화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돈 많이 드는 문제인 건데 네. 그런 국민 설득도 필요한 건데 사회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이제 자본들을 투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지금은 설명을 좀 하고 설득을 좀 많이 해야 된다. 근데 그 노력은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죠. 지금 이제 이 노력해야 될 때인 것
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 교화 프로그램 많이 바뀌어야 되고, 그리고 뭐 아까 치료 감호, 치료 명령도 얘기했지만 그 제도에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치료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대대적으로 개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고명숙님께서 영화나 온라인 게임 제작자들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.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멋있게 보이게 해가지고 청소년들 따라하는 경향 차단하는 것도 시급합니다. 얘기했는데요. 이 무차별 범죄 이후에 네. 계속 온라인에 글 쓰잖아요. 그 살인 예고글. 예. 이게 저는 더 섬뜩해요. 이게 사실 이 안에서도 실제로 진짜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진짜로 살인 저지르려고 쓰는 분이 한 축에 있을 거고 한 축은 또 장난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 장난에 매우 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네. 떨고 있어요. 그게 테러예요. 네. 맞습니다. 테러에 버금가는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. 또 무엇보다 여기에 너무 많은 경찰력이 낭비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 또 그러면 구멍이 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분석할 부분,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한겨레 오연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. 임초희 씨. 네,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. 태풍은 예상대로 내륙을